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시험 공부가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선 렉스 스터디가 뭔가는 이제 지난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강 후 실력 강화 프로그램이다 그랬죠. 그래서 수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혼자서 공부하는 과정,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 렉스 스터디라는 것이죠. 또 렉스 스터디는 법 공부가 아니라 공부하는 법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시험 공부가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하고 상담을 이제 해봤는데요. 이 상담을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정말 그 기본서를 정독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잘 안 나올까요? 정말 좌절감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런 상담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좌절감을 한 번쯤은 느끼는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학생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했다.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아주 성실하고 대단히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것은 뭐냐? 그런 공부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의 공부 방법은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력 향상이 잘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일어나던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의 공부 분량이 책의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은 도서관에 앉아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성실하게 정독을 했어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란 거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좀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왜 비효율적일까요? 보세요.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읽었다. 정독을 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들어있는 내용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성실하게 정독을 했다면 또 다 모른다고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여기 아는 부분이라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다음에 또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모르는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하는 거, 보충하는 거, 이게 바로 실력 향상이죠.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이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부분이 보완됐잖아요. 이게 뭡니까? 실력 향상이에요. 실력 향상. 아는 부분이 많아졌잖아요. 이 실력 향상 아닙니까?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은 지금 어떻게 공부한 겁니까?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성실하게 정독을 하고 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고 그러나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서 보완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는 건 계속 알고 모르는 것은 계속 모르고 이렇게 넘어간 거죠. 물론 이제 회독수를 반복하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씩이긴 하지만 아는 부분이 늘어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빠르지 않고 굉장히 속도가 더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내가 강의를 들었다, 책을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강의를 듣고 나서, 책을 읽고 나서, 정독을 하고 나서, 그럼 내가 모르는 부분이 뭐냐?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걸 철저하게 보완하는 게 실력의 향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방법론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모르는 부분을 발견할 것이 하는 방법론이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의 허점, 이것을 철저하게 메우는 거, 사실 요게 효율적인 시험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바로 그 비효율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약점, 빈 구멍을 찾아내서 철저하게 메우기. 이게 렉스 스터디가 지향하는 공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빈 구멍을 철저히 메워가지고 거기서 실력을 빨리 향상시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여러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첫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렉스 스터디의 합격률은 과히 놀라울 정도라는 거죠. 그럼 이제 빈 구멍을 메운다 하는 거,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빈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첫째 뭘 해야 됩니까? 빈 구멍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빈 구멍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야 된다. 나의 약점이 뭔지, 나의 허점이 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뭔지, 내가 모르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정독을 했습니다. 이때 나는 이거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몇 개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럼 어쨌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빈 구멍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철저하게 메워야만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고 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는 이거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빈 구멍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를 풀어서 내가 틀린 부분, 애매한 부분, 이게 뭡니까? 이게 나의 빈 구멍이에요. 바로 그 녀석. 내가 틀린 부분,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나를 합격 못하게 하는 놈입니다.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정말 이를 갈아야 됩니다. 이 녀석 드디어 찾았다. 너구나. 내가 지난 시험에 합격 못하게 한 원흉이 바로 너구나. 이를 갈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허점 때문에 자기 실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좋은 점수를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문제를 통해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 철저하게 보완한다는 말은 뭡니까? 다시는 틀리지 않을 정도로 보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장 효율적인 실력 향상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빈 구멍 메우기예요. 그래서 빈 구멍을 찾아서 철저하게 메우면 나의 실력은 향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합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이 나의 실력의 허점, 이 빈 구멍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방법론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아주 좋은 체계적인 문제집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실전적인 또 이제 모의고사 문제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만든 이제 교재 중에 천재라는 교재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괜히 만든 것이 아니라, 아까 빈 구멍 메우기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 몇 해 전에 어떤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학생이 사용한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차용을 한 건데요. 그 시험이 이제 사법시험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어쨌든 2017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시험에 수석 합격한 학생을 제가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와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자기의 공부 방법을 설명하는 것도 들었고 또 그 학생이 쓴 이제 어떤 합격기 같은 거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읽어보고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야, 참 영리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자, 머리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영리하다. 조금 비속적으로 표현하면 야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법시험 학생들의 공부 방법은 뭐냐면
기본서를 반복해서 정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끝까지 쫙 정독하고 이때 뭐 언더라인도 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읽으면 다시 처음으로 와서 또 1페이지부터 정독을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본서를 정독하는 것이 거의 모든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어요. 5회독 하면 합격하고 4회독 하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도합격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시험 준비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기본 강의 한번 듣고 기본서 한번 정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1회독한 게 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뭘 했느냐? 문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수험생들과는 다르죠.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기본서 중심으로 기본서를 반복해서 정독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 학생은 기본서는 딱 한 번 강의와 함께 읽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문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서 뭘 하는 겁니까? 바로 자기의 빈 구멍을 발견하는 겁니다. 빈 구멍, 틀린 부분, 그렇죠? 약간 애매한 부분, 빈 구멍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빈 구멍을 발견해가지고 이 학생은 그 빈 구멍을 철저하게 보완을 합니다. 근데 보완하는 방법이 또 일반인과 달라요. 여러분 문제 어떻게 푸십니까? 문제를 풀 때 보면서 1, 2, 3, 4가 있으면 3번, 4번 4번이네. 오늘 뭐가 틀렸지? 하고 해서 읽어보고 그렇구나. 내가 이거 몰라 틀렸구나. 그거 언더라인 해놓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빈 공을 발견하긴 했는데, 자기가 틀린 부분을 발견하긴 했는데, 한 번 읽었어요. 한 번 읽었죠. 시험은 예를 들어서 6개월 있다가 있습니다. 그럼 6개월이 지났을 때, 6개월 전에 본 이 내용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나죠. 안 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미 문제를 풀어봤고, 내가 뭘 틀렸는지 알았지만, 사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도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또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격자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자기가 틀린 부분이 나오면은 이게 내 빈 구멍이구나라고 생각했고요. 이걸 철저하게 외웁니다. 철저하게 보완합니다. 근데 이 보완의 방법이 뭐냐?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해설을 암기할 정도로 반복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대단하죠? 남들은 한 번 읽고 넘어가는데 이분은 정말 한 번 읽어도 이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할 정도로 여러 번 반복하고 해서 그걸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암기해도 사실 몇 달 지나면 또 잊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풀어서 틀린 부분이 발견됐어요. 빈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철저하게 보완합니다. 남들은 해설 한번 읽고 쑥 넘어가지만 이분은 해설을 철저히 암기할 정도로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연습장에서 써보기도 하고 완전히 암기할 정도로 보완합니다. 그래도 잊어버리죠.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공부해서 발견된 빈구멍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한 달 단위로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 가기까지 10번 이상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자, 10번 이상 반복했단 말은 뭡니까? 거의 완벽하게 암기를 했다는 거죠. 수속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자기의 공부 방법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빈 구멍 메우기다 이렇게 보셨는데 참 탁월하죠. 일반인과 다르죠. 그래서 기본서만 반복적으로 정독하는 그런 학생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효율적인 방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수능 시험이 치러진 다음에 발표가 났고 수능 만점자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만점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TV의 뉴스 시간에 그 만점자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어떤 공부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만점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문제풀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풀이에 중점을 두었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냐?
예를 들어 얘기해요. 기자한테. 내가 하루에 푼 문제 중에서 만약 5개를 틀렸다. 그럼 5개를 내가 새롭게 알게 됐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00이면 몇 개입니까? 500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5개 틀렸다는 말은 뭡니까? 나의 빈 구멍이 5개, 나의 허점, 나의 약점이 5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걸 철저하게 보완한다는 겁니다. 그게 5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0일이 지나면 나는 나의 허점, 나의 약점, 나의 문제점을 500개나 보완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공부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수학학원 여학생도 빈 구멍 메우기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죠?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실 이런 방법, 그래서 수학한 사람들은 그들은 천재라 이거 아닙니다. 물론 이 머리가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들의 공부 방법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수능 만점자나 수학격자의 공부의 공통점은 바로 빈구멍 메우기라는 겁니다. 어쨌든 빈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책에 대한 문제집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 천재라는 문제집은 제가 어떤 것에 착안해서 만들게 됐냐 바로 그 수석 합격한 그 학생의 말을 듣고 착안해서 만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나의 허점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모든 시험을 기출문제를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논점별로 재배열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촘촘한 그물망을 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뭡니까? 나의 빈구멍, 나의 허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따로 서브노트라는 게 필요 없어요. 이 체크된 부분, 이게 서브노트입니다. 왜? 그걸 내가 모르는 거니까. 내가 잘 약한 거니까. 그럼 이 체크된 부분을 이제 반복하는 거, 암기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런 교재를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교재 취지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저도 내 그 취지가 좀 이해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재가 갖고 있는 이제 단점이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기출문제의 원래 형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모두 지문별로 분해하다 보니까 원래 문제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바로 렉스 스터디에서 치러지는 모의고사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천재를 통해서 빈 구멍을 발견했지만 그래도 혹시 놓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찾아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찾아낸 거, 이 빈구멍,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녀석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녀석들이 나를 합격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를 갈아야 됩니다. 이를 갈아야 돼요.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정말 악질적인 녀석들이죠. 그렇죠? 이를 갈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진짜 완벽하게 소화시켜야 됩니다.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브노트하는 게 필요 없어요. 서브노트 작성하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드는데 그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체크. 이게 서브노트예요. 왜? 그게 내가 모르는 부분이고 나의 약점이고 나의 빈구멍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만 철저하게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여튼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허점을 발견해서 그다음에 이제는 그걸 철저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면 빈 구멍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럼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고 합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머나먼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렉스 스터디 모의고사는 사실 문제가 좋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관에 와서 하실 분들은 본관에 와서 하고 또 그다음에 본관에 오실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은 또 홈스터디라는 걸 통해서 문제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가 혼자 하기보다는 자기가 지방에 있다면 몇몇 사람 최소 3명 정도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서 같이 같은 시간에 모여서 시험을 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빈 구멍 찾는 게 중요하다. 그죠? 소중한 빈 구멍을 철저하게 메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메운다. 그래서 아까 그 수학교 학생처럼 거의 해설을 암기할 정도로 메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래도 그게 몇 달이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심리학자인데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기억했을 때 이 기억한 것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기억했는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기억이 사라지는가를 물리적으로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벌써 그림을 보시면 척 느껴지죠.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가 빈 구멍을 발견했고 정말 철저하게 암기할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빙하우스의 결론에 따르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80% 정도가 머리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 안 한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고 만다는 거죠. 또 어쨌건 이게 기억이 나야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걸 기억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반복에 의한 암기라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 볼 때 좀 안타까운 공부가 문제집을 푼다. 이거 틀렸네. 체크. 이거 넘어가는 분들입니다. 그거 다시는 안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공부 안 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집하고 그다음에 그 렉서디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의 빈 구멍을 발견했고 또 철저하게 보완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고 이제는 반복, 무한 반복을 통해서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부 어떤 그 시간에 있어서 스케줄에 있어서 이 반복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공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주말에 한꺼번에 다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고 한 달 공부한 것은 역시 월말에 한 달 동안 더 틀린 거 발견된 빈 구멍을 한꺼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보완 작업을 반복해서 그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는 그러한 공부 시스템을 짜야 됩니다. 그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책만 읽고 막연하게 문제 풀고 던져놓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 결론을 정리해보면 첫째, 문제를 통해서 빈 구멍을 발견하자 이겁니다. 두 번째, 빈 구멍을 발견했으면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 다음에 반복을 통해서 철저하게 암기하자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빈 구멍 발견과 암기 이 두 가지. 암기는 반복 아니면 안 됩니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실력이 안 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끔 렉스터디 모의고사를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떤 테스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성적이 안 좋으면 시무룩해집니다. 난 왜 이럴까? 남들은 100점 맞는데 난 왜 이럴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이런 40문제 가운데 내가 4문제 틀렸다, 10문제 틀렸다. 이거 뭐예요? 4개의 허점이 발견된 겁니다. 10개의 빈 구멍이 발견됩니다. 발견된 거예요. 기뻐해야 됩니다. 요 녀석들이었구나. 나를 골탕 먹은 게 요 녀석들이었구나. 와, 오늘 10개나 발견했네. 좋아해야 됩니다. 10개 틀렸다고 시무룩해서 의기소침하는 거. 이 렉스터디 모의고사의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테스트가 아닙니다. 테스트가 아니고 나의 허점, 나의 빈 구멍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 취지로 이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시면 정말 그 문제집과 그다음에 이 모의고사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요. 여러의 실력을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줄 것을 확신합니다. 또 실제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단기간에 1년 만에 그냥 놀라울 정도로 실력이 향상돼가지고 합격을 해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대열에 끼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방법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설명드리고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혹시 뭐 렉스스터디를 통해서 뭔가 뭐 상담 같은 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요런 대로 뭐 연락을 하시고, 혹시 뭐 저하고도 직접 상담을 하고 싶다면, 이런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셔서, 날짜와 시간을 잡으면, 저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무슨 꼭 상업적인 이런 동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의 수험 생활을 지도하면서 제가 느낀 거, 알게 된 거, 이런 것을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실천이죠.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러한 빈구멍 메우기와 반복을 통한 암기, 실천을 잘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다 달성하기를 제가 정말 진심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